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본 총리의 단 한마디가 중국 13억 명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경제적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면서 일본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돕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종종 예상 밖의 순간에 움직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일본의 한 정치인이 국회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실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제 외교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틀립니다. 국제 외교의 흐름은 한 인물의 한순간의 판단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일본 경제가 다시 역성장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에서 이익을 모두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근원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외교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중국과의 갈등에서 이 카드를 완벽하게 써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언제 어디서 싸울지는 모른다. 이 정도의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정말로 나와 싸울 생각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없으니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동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외교의 골든 스탠더드였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는 절묘한 줄타기입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70년 동안 외교적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경제도 챙기고 안보도 챙기고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의 판단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이 전략을 버린다면 일본의 70년 외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정확히 2025년 11월 7일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카이치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일본의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극우 강경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 스타일은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강하고 배짱 있는 일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자주 던집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었다. 같은 발언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에게는 강경함이 곧 표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 보수층과 극우 진영에게는 이런 발언이 통쾌함을 줍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 말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또한 다카이치는 미국의 트럼프와의 연대를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는 강하고 직설적인 리더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고 중국도 압박하는 강한 일본. 이것이 다카이치의 정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강경함과 외교 감각은 다릅니다. 전자는 표를 모으지만 후자는 나라를 지킵니다. 다카이치는 전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대재앙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는 국회 예산위에서 갑자기 이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맥입니다. 질문도 명확하지 않았고 맥락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마치 쌓여있던 말을 퍼붓듯이 발언한 것입니다. 집단 자위권이 무엇인지 아세요? 쉽게 말해 우리 동맹국이 당하는 위협에 우리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카이치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대만 문제에서 일본이 중국과 직접 싸울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도 있고 과거사도 있지만 대만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 공통의 이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 문제에 우리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가장 아픈 상처에 손가락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중국은 진짜로 화났습니다. 아, 이제 일본은 게임을 바꿨구나. 중국 정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외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빠릅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부터 중국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중국의 외교관이 소셜미디어에 극단적인 발언을 올렸습니다. 그 더러운 목을, 이것은 외교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분노 수위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일본 여행 경고 발령.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 대학생들의 일본 유학 제한. 새로운 유학생 모집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가 있던 여행 예약을 취소해도 돈 다 돌려준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향후 일본 여행 금지 지침 강화. 정부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전쟁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관광객 수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관광업은 중국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보복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손실은 직접적인 외화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식당, 쇼핑, 운송,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골 도시의 작은 상점에서부터 도쿄의 5성 호텔까지 모두가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의 현재 상태를 아세요? 일본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6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경제가 수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중심에 관광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객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한국 관광객은 연간 약 9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은 대략 800만 1000만 명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소비액입니다. 중국인은 한국인의 2배 이상의 돈을 씁니다. 한국인 약 1500달러, 중국인 약 3000달러 이상.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즉, 중국 관광객 500만 명이 한국 관광객 1000만 명의 경제 효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교토, 오사카, 도쿄의 거리를 보세요. 중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이 쇼핑하고 식사하고 숙박합니다. 그들의 돈이 일본 경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라진다면 체인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관광업 직접 타격. 호텔 예약이 줄어듭니다. 식당 손님이 줄어듭니다. 가이드 수입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외화 유입 감소.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외화가 줄어듭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업 붕괴. 단순히 관광 산업만이 아닙니다. 운송업, 식품업, 소매업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지방경제 타격. 특히 시골 지역이 타격을 받습니다. 도쿄가 아닌 지역의 관광지들이 의존하는 수입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일본 전체 기경 침체.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일본 경제 전체가 침체로 빠집니다. 이미 역성장 중인 일본이 더욱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관광은 그냥 여행이 아니었다. 관광은 일본 경제의 숨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카이치의 한마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제 더욱 깊은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까요? 단순히 화가 났기만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에게는 명확한 전략적 계산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2024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중일 전쟁 80주년입니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의 중일 전쟁.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계속 과거사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난징 대학살,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부은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여론이 대폭발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전쟁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런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 히토류 수출 제한, 무역 제한, 외교적 압박 등을 통해 일본을 전방위에서 압박할 계획입니다. 센카쿠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계속 해령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의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일본을 도와줄까요? 흔히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미 이익을 모두 챙겼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무려 5,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를 얻었습니다. 이미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본을 보호해야 할 동기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확실한 백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본은 혼자입니다. 다카이치가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이제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 굴욕 수습.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다카이치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개인이 내뱉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관계를 다시 수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국내의 우익 진영에서 배신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중국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강경 노선 지속. 우리는 우리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들도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입니다.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일본의 자충수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70년 동안 지켜온 외교의 원칙을 한순간에 포기했습니다. 강경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나라를 지키는 의무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마디가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 한마디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나비의 날갯짓이 용암 폭발을 만드는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뀜이 동아시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본은 굴욕을 택할까요? 아니면 강경을 택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세요. 매주 목요일 국제 이슈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